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6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7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바로 천천히 가다라는 의미의 착부, 우리가 책받침, 갖은 책받침이라고 하는 부가 되겠습니다. 착부, 책받침 변의 대표적인 한자는 사실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 정도죠. 가깝다라는 의미의 근, 만들다라는 의미의 조, 뽑다라는 의미의 선, 길이라는 의미의 도, 옆에 길가 할 때 그 가라는 의미의 변자 등이 있겠고요. 오늘 살펴볼 세자는 바로 근, 조, 선 이 세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깝다라는 의미의 근자가 되겠습니다. 인쇄할 때는 이게 점 두 개에다가 한 번에 이거를 쓰지만 손으로 쓸 때는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어서 쓰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깝다 라는 의미의 근자가 되겠습니다. 저울이라는 의미의 근자에다가 책받침을 한 거죠. 가깝다 라는 의미의 근자가 되겠습니다. 이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거리상 가깝다 라는 의미, 그리고 시간적으로 가깝다 라는 의미와 심리적으로 가깝다 라는 의미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인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라는 뜻인데 잘 보시죠. 인근부터의 근교까지가 다 가까이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인근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을 만큼 가깝다 라는 뜻입니다. 부근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 중심부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은 예를 들어서 이런 테두리가 있을 때 이 테두리하고 가까운 게 인근이죠. 부근은 이 중앙에서부터 가까운 거니까 이렇게 역시 이것도 이렇게 그 주변을 이제 그 이루게 되죠. 근처라고 하는 것은 가깝다라는 것이지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처라고 하는 것은 그쪽 방향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근교라고 하는 것은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아닌 일반 농촌지역, 해서 교외라는 의미로 근교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상으로도 가까워지다 라는 의미고, 또 어떤 실력이 대등해지다 라는 의미로도 근접하다 라는 말을 씁니다. 접근하다와 근접하다는 모두 가까워진다는 뜻인데, 근접하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접근하다는 의도를 가지고 가까이 가다 라는 뜻입니다. 최근은 시간적으로 현재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가까운 이란 뜻이고, 만약에 여러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에 가장 가까운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이라는 말은 과거를 기준으로 할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최근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역시 이것도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가까운 시간이란 뜻이고 근래 중에 최근이 있는 거죠. 근대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이 속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현대와 어떤 구조적인 틀이 같은 시기를 근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우리가 현대 그러면 이제 그냥 제너럴하게는 현대 그러면은 20세기 이후를 현대라고 얘기를 하고 근대는 19세기 정도를 근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사값 할 때 이 근사라고 하는 것은 근사하다라는 것은 멋지다라는 말이죠. 그런 근사가 아니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사값은 대략 정답에 가까운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자는 조자가 되겠는데요. 만들다 라는 의미의 조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쓰는 자가 누구에게 뭔가를 알리다 라는 고자인데요. 그 고자에 책받침을 하면서 조자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다 라는 의미의 조자가 되겠습니다. 만들다 라는 의미의 조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조성하다 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를 만들다 또는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숲이나 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건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구축물이나 배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건조하다 라고 합니다. 물론 빌딩을 건조하다라는 말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로 빌딩이라든지 이런 건물보다는 구축물이나 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건조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사회에서 없었던 어떤 물건이나 또는 장치를 개발해내다 그런 뜻입니다. 모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조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다고 대척관계에 있는 말이죠. 창조하다는 없었던 것을 새로이 만들다라는 뜻이고 모조하다는 현재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들다. 이게 모방하여 만들다라는 뜻이죠. 모방하여 제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조하다는 그런 모방하여 만들다라는 뜻 이외에 바로 밑에 있는 위조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위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고 속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짜를 만드는데 진짜로 속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위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날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복이 중국의 전통 의상 중에 하나라고 한다든지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한다든지 하는 건 다 날조 행위에 속하는 거죠. 조화롭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 어울린다 라는 뜻이고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조는 이제 건물의 뼈대, 얼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어떤 조직 또는 글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윤곽
얼개 이런 것에까지 확대돼서 쓰인다. 조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지식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예가 깊다. 그러면은 그쪽 방향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다 라는 뜻이고요. 조경이라고 하면 풍경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물을 만들 때 그 건물이 황량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는 그 환조라든지 부조 이런 조각품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경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뽑다 라는 의미의 선자가 되겠는데요. 뱀 사자 두 개를 연거푸 쓰고 그 다음에 밑에 함께라는 의미의 공자를 쓴 다음에 책받침을 하면 뽑다 라는 의미의 선자가 되겠습니다. 뽑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죠. 의미의 선자가 되겠습니다. 이 선자에 해당하는 단어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한자를 찾는 게 어려울 정도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선택하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경우 중에서 하나를 뽑다 라는 뜻입니다. 선정하다, 선택하다와 선정하다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선택하다는 뽑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선정하다는 뽑아서 이것으로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내 어떤 멤버가 있을 때 그 멤버들끼리 서로 선거를 해서 또는 추천을 해서 그 대표를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선이 되려면 우선은 멤버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있죠. 기업에 보면 이사회 멤버 중에서 대표이사가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 호선해서 대표이사를 뽑으면 이 대표이사를 이제 총회에서 인준을 하게 되죠. 선별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적합한지 적합치 않은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다 라는 뜻이고요. 선호하다 그럼 더 좋아하다, 두 개 이상 중에서 어느 한쪽을 더 좋아하다 그런 뜻이고, 선발하다 라고 하는 것은 더 뛰어난 사람을 뽑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데 대표로 내보내기 위한 플레이어를 선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선발된 사람을 우리가 선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선수라고 하면 특히 운동 경기에서 그 팀의 대표로 뽑힌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또 어느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기량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확대돼서 쓰인다. 예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발을 하기 위해서
본 게임에 참가할 사람을 제한하는 경우 본 게임에 참가할 사람들을 선별하는 게임을 예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유고가 발생을 했을 때 자녀 임기 동안 이를 보기 위해서 추가로 선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궐선거는 자녀 임기 동안에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은 앞 사람의 자녀 임기 동안만 취임 효과를 갖는 거죠.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결과 가장 높은 표를 얻은 사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선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당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